안녕하세요, 앙크입니다. 오늘은 작가 소식이 있어서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와튼 이야기하면서 이 포지션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와튼은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자카는 알론소가 원하다 보니까 속도가 붙고 있어서 자카를 설명하면서 이 포지션에 대한 역할, 피로도도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지금 한국 축구 팬들을 분노하게 하는 홍명보호의 단점은 물론 여러가지 단점이 있지만 한 가지 단점만 뽑자 그러면 3백을 쓰다 보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하고 중원 싸움이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은 계속 측면으로 나가거나 아예 후방에서 나오질 못하는 건데요. 3백의 이 약점 때문에 현대축구에서 3백을 쓰는 감독들은 스토퍼를 좀 더 올려 쓰든지 투에리 류디거를 그렇게 썼죠.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활용해서 윙백을 미드필더로 집어넣는, 그렇게 해갖고 숫자를 맞추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레스카의 쿠쿠레아가 그런 식이었고요. 알론소 역시도 그리말도나 프림퐁이 높게 올라가면 반대편 윙어가 미드필더 측면에 배치돼서 균형을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카를 통해서 후방에서 볼을 받아 전방으로 연결하던가 빌드업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 알론소는 레버쿠젠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전진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아무래도 롱패스를 남발하고 반대 전환을 계속 남발하면 성공률도 떨어지고 여러 명이 이걸 하다 보면 받아줄 선수도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 어느 팀이든 한두 명 정도가 이걸 맡아주는데 레버쿠젠에선 자카가 이 역할이었습니다. 워낙에 롱패스나 빌드업 구조를 만드는 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카는 그 롤을 잘 수행했는데요. 여기서 와튼과 자카의 같이 볼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비력인데요. 투볼란치를 세우는데 한 명의 수비력이 약한 건 사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투에리 3백을 쓸 때 수비력이 약한 조르주뉴의 약점을 커버치기 위해서 류디거랑 캉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걸 생각, 자카의 수비적 취약점을 메꿨습니다. 와튼 역시 패스나 빌드업 능력은 PL 상위권이라고 보지만 수비 능력이나 경합에서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입니다. 지금 첼시는 팔레스트라를 오피셜 직전에 두고 있고 라쿠로아는 크펠이 금액을 좀 올리다 보니까 금액 협상이 걸려있지만 이 금액이 1억 파운드까지 올라갈 것 같진 않아서 합의도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선에서는 공미롤이 되는 자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에서의 숫자 부족 혹은 자카나 와튼이 수비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첼시에서 문제로 드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론소 체제가 들어오면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것은 직전감이란 단어입니다. 그간 어린 나이, 포텐셜 위주로 영입하던 걸 떠나자는 소린데 사실 현재까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첼시가 영입하려는 라쿠로아는 00년생으로 떠난 오도이와 동갑입니다. 지난 시즌 04년생 아니면 06년생만 찾아보던 첼시하고는 사뭇 다른데요. 자카는 한술 더 뜹니다. 자카는 무려 92년생으로 선수가 길게 활약해줘도 2년에서 3년 남았다고 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즉 알론소 감독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달라는 요청을 했고 첼시는 이에 응답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고 4년을 외쳤는데 이제라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설사 그 선수가 망하고 감독의 플랜이 망하더라도 뭔가 감독이 원하는 판은 어느 정도 짜주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간 첼시가 했던 방식은 좀 기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구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경쟁자는 라비아, 엔조, 산투스 정도입니다. 카이세도도 미드필더에 있지만 카이세도는 3명 중 누가 나오더라도 옆에 놓여야 할 투볼란치 중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카이세도 대체자는 에수구나 제임스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엔조는 떠날 가능성이 좀 높은 자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노린다는 얘기도 있어서 엔조는 떠날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 라비아와 산투스가 직접적인 경쟁자인데 저는 사실 자카와 와튼을 보강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산투스는 이 역할이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처분이나 임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라비아는 잔부상이 하도 많아서 어차피 많이 못 나오고 결국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와튼하고 자카는 PL 적응도 끝났고 해줄 수 있는 것도 비슷해서 경기력에 따라서 둘이 주전을 번갈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와튼과 자카는 나이 차이도 좀 많다 보니까 자카가 2-3년 활약해주더라도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가능합니다. 즉 알론소가 원하는 직전감으로도 말이 되고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해줄 자원도 되고 알론소가 원하는 전술에도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사들을 보면 알론소 감독은 레알에서 실패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그룹에게는 리더십을 강조한다고 하고 있고 선수단 전체에는 첼시에 남을 생각만 있는, 뛸 마음이 있는 자원들만 남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최근 첼시가 위닝 멘탈리티, 즉 이기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믿고 따라갈 베테랑이 오히려 벤치에 앉아있는 토신 하나뿐이니 계속 성적이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건데요. 자, 자카를 보면 아스날 때부터 스위스 대표팀까지 주장을 맡기도 하고 주장단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장이나 주장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꽤 많은 조언을 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선수단을 이끌어주고 조언해주는 리더십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첼시에서 단순히 고참 베테랑을 보면 제임스, 카이세도, 쿠쿠레야, 엔조 등이 있겠는데요. 이들은 실제 첼시 주장단이던가 고참 레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력을 떠나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줄 유형들이 아니다 보니까 첼시의 자카처럼 챙겨줄 수 있는 스타일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전술이 있더라도 축구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멘탈리티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르헨티나 우승을 위해서 카타르 때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알론소는 첼시의 부재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을 챙기기 위해서 자카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도 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수비력입니다. 아무래도 자카나 와트는 수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자카는 이제 나이도 있어서 활동량은 점점 떨어질 거고 중원에 투미드를 두다 보니까 활동량이 떨어지면 다른 선수들이 곤욕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튼이 됐든 자카가 됐든 필수적으로 수비 보강이 잘 돼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공미 보강이 잘 돼야 이 선수들의 시너지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미드필더의 능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전술적인 선택인 것이지 육각형으로 뭐든지 잘하는 그런 유형들은 아닙니다. 자, 자카를 이렇게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레버쿠젠 때 3백을 쓴다면 알론소가 자카로를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해봤는데 아예 자카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자카도 첼시행을 원하고 있고 알론소는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요, 좀 빠른 시일 내로 될 것 같고 2028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금액 협상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와튼이 너무 비싼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와튼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카를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 댓글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